자기야, 어? 나 베트남 갈 거야? 베트남 간다고? 응? 네? 네, 안녕하세요. 투이 남편 곰돌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8월 9일이 되면 투이가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를 끝내요. 끝내고 단계 평가를 보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다음 단계로 가기 전까지 뭐 방학처럼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투이가 한국에 3월 28일 날 입국하고 지금 4개월 한 10일 정도 지난 후에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와서 처음에 한 2주 이상 쉬었고,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어디를 특별히 여행을 간다거나, 한국에 왔지만 뭐 경남 고성도 다녀오고 여기저기 바람 쐬러 일본은 갔는데 가고 싶은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투이도. 네, 그런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날씨는 좀 덥지만 한국 여행을 좀 해볼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단계가 끝나고, 네, 3단계 수업이 시작되면 12월 중순까지예요. 기간은 1년이 총 3개 학기이기 때문에 이 3개 학기가 중간중간 쉬는 타임이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5단계까지 한다는 가정하에 매 단계를 원스톱으로 계속 패스를 못할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씩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짧게는 한 2년, 네, 길게는 뭐 한 4, 5년씩 더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투이가 또 공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베트남을 원하는 때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니면 또 언제 갈까? 또는 그 2주의 시간이 투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짧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비행기 비싼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집에 가서 잠깐 2주 지내고 오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2년에 한 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요,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횟수로 13년, 14년이거든요. 14년 동안 한 번도, 네, 큰처형 집에 가본 일이 없어요. 장인어른이 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장인이 돌아가시고, 네, 큰오빠, 첫 번째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거든요. 어머니를 모시는데 큰오빠는 원양어선 2등항 회사예요. 그래서 1년에 집에 있는 날이 며칠 없어요. 그리고 거의 없는 해도 있어요. 보니까 2등항 회사까지 가느라고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일명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집에 베트남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고, 또 첫 번째 올케는 군 부대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주말도 없어요. 보니까 계속 출퇴근을 하고 낮에 일부 쉬는 시간도 좀 있고 쉬는 날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그 당농이라는 지역 자체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베트남 북부에서. 그래서 큰 올케가 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둘째 오빠도 그 빈시에 사는데 둘째 오빠도 이양사예요. 똑같이. 그리고 둘째 올케는 또 아이가 셋이에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빈시에 고향에 둘째 언니가 살고 있는데, 둘째 처형은 베트남 북부에 일명 사업을 좀 해요. 그래서 외지로 좀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항상 이 농수산물 이런 거를 좀 많이, 농산물 쪽인 것 같아요. 그런 거랑 화장품 일부 이런 종류 하는데, 이게 출장을 가거나 뭔가 뭐 밭을 개하거나 이런 일들을 등등을 하다 보면 베트남 북부 쪽은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뭐 중부 밑에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비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못 모시고 갔다고 판단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해를 하자면, 일단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를 하자면, 일단 당농 부온마투옷이라는 지역, 부온마투옷, 발음이 좀 어려운데 부온마투옷 공항이 있어요. 네, 거기로 가서 그 공항에서 처형 집이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해요, 택시로. 시골이라고 판단했을 때 거리는 좀 그래도 되는 것 같지만, 일단 공항이 그나마 근처에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큰 처형이 빈시 고향에 와서 이제 어머니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시간도 보내고, 뭐 일명 좀 농번기가 아닐 때 오겠죠. 커피 농장을 하시는데 농번기가 아닐 때 오셔서 뭐 길게는 한 달, 제가 와이프랑 투이 데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딱 그때가. 그 시기 때 맞춰서 큰처형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한 달 정도, 우리가 가고 나서도 더 2주 이상 있다가 이렇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큰 차형 딸이 좀 나이가 또 어린 딸이 있어요. 올해 19인가 18인가 그래요. 딸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또 고향에 왔다가 간 적이 있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18시간, 19시간 버스 타고도 이동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좀 제한이 돼서 못 가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고민하다가 투이를 설득한 방안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언니 집에 가보고 싶으실 거다. 그렇게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일단 큰 동서가 투이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에 한 번 내 고향에 왔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사위이기도 하니까 애정도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모계 사회예요, 베트남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친가 외가에 어느 정도의 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친가와 외가. 그런데 예를 들어 외손주를 어릴 때부터 장모님이 키운 손주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외할머니가 외손자를 어릴 때부터 자기 딸의 자녀를 양육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보니까 베트남이 그런 것 같아요. 모계 사회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투이가 나이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투이도 나이가 있지만 다른 한국 베트남 커플들은 통상 나이가 남자들이 뭐 30대 중후반서부터 40대까지 많이 요즘 결혼을 하고 여자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잖아요. 근데 트위는 나이가 30대 후반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40이에요. 저하고 나이 차이는 9살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도 좀 잘 알고 또 남편도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한국 생활을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나이가 있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좀 징징거리진 않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분명히 집에 가보고 싶을 거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물론 베트남이 뭐 옆집 가듯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항공권이 싸도 비에젯을 제가 못 타겠거든요. 물론 저희도 이제 금전적으로 딸린 비에젯 타겠죠. 왜냐면 둘이 왕복했을 때 비에젯을 타면 한 50여만 원? 50만 원보다 좀 적게 들고 이번에 베트남 항공으로 또 저는 갔는데 베트남 항공이 깔끔하고 괜찮아서 베트남 항공을 항상 타려고 하는데 베트남 항공 같은 경우에도 70만 원이 지금 넘어요. 그러면 1년에 만약에 3, 4번 갔다고 치면 한 200만 원 이상 드는 거고 또 그리고 이게 선물을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베트남 어디 갈 때 꼭 뭐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 사이가 가서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은 어디 친척집에 가고 할 때 빈손으로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친척이 많아요. 식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냥 못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줄여서라도 또는 뭐 적정 범위 내에서 트위는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사소한 거 한국에서 싼 것도 베트남에서는 가치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되게 싸구려 선물이잖아요. 김 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김도 비싸요. 한국에 그 일명 조미김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락김 같은 거. 그런 것도 비싸요. 가서 사 먹으려면 베트남 환율 기준으로는 비싼 물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성의는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갈 수 있을 때 자주 가려고 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금 투이가 2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투이는 영주를 하던 귀화를 하던 다 할 건데 일단은 최종 마지막 목표는 귀화를 할 거고 일단 영주권부터 받으려고 해요. 영주 시험도 보고 귀화도 하고 다 할 건데 일단은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금 욕심을 내려놓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고 나면 조금 쉬는 세네 달 쉬는 그런 기간도 만들고 그 다음 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각 단계가 끝나면 그때마다 한 2, 3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도 12월 중순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많이 가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우리는 이렇잖아요. 설 추석을 좀 크게 생각하는데 베트남 딱 하나예요. 때. 그 때시 우리로 따지면 구정이거든요.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간에 베트남에 가려면 앞뒤로 좀 일찍 갔다 늦게 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한 달 반 이상 베트남에 체류를 해야 그나마 좀 저렴한 항공권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때 기간에는 가는데 단일 한 명만 한 70만 원, 80만 원씩 그래요. 제가 그때 가봤잖아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투이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잘 판단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자주 가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 투이는 왔다 갔다 항공권이며 선물이며 이런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가자고 하는데 장모님께서 뇌종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제가 판단한 거는 지금 상황에 못 가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결심을 제가 하지 않으면
왠지 내년은 없을 수도 있다는 좀 위기의식? 네, 이런 게 들었어요. 올해 만약에 제가 그래 내년에 가자 라고 판단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시면 이제 장모님 생전에는 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가자라고 투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장모님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와이프는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는 해요. 왜냐면 투이도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네 집에 가본 지 20년. 투이가 39인데 19대 가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19대. 보니까 그 고등학교 과정 끝내놓고 자기야 자기 고등학교까지 맞추는 게 몇 학년이라고 했지? 베트남 마지막 고등학교가 몇 학년이라고? 3년? 고등학교 3년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딱 큰 처형 딸이 이번에 고향 온 그 나이인 거예요. 19대. 19대 언니네 집에 가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언니네 집에 못 가본 거예요. 물론 이제 하노이에서 살기도 했고 또 삼촌네 집에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등등 이제 스토리가 투이도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너무 먼 거예요. 가기가. 너무 일단은 빈시에서 당농 지역 부온마토 공항이 있는 당농 그 당농이거든요. 당농성일 거예요. 당농성까지 버스 타고 18시간 19시간 걸린대요. 근데 이게 큰 보통 결심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집이 대전이잖아요. 대전에서 부산 이런 데 가려면 3시간 3시간만 걸리는데 차로 그것도 사실 그냥 가족이 있으면 가겠지만 거리가 그렇게 18시간, 19시간을 버스를 탄다는 상상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 못 할 건데 아마 베트남 사람들도 뭔가 일이 있거나 가족이 있어서 가는 건 가겠지만 이렇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둘째 처형도 안 가본 지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처형도 일단 저희 부부한테 엄청 잘해주기도 하고 저희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한 2주? 저희가 17일 체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2주하고 3일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하노이에 또 저희가 한 2, 3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있다 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2주 정도 이제 같이 있는데 그 중에 고향 가는 일주일 빼면 또 처형하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형이 시간이 되냐 물어봐서 처형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장모님, 둘째 처형, 그리고 투이, 저 이렇게 4명에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일정은 8월 10일에 아침에 몇 시냐? 네, 아침에 10시 5분 비행기로 하노이로 갑니다. 그러면 12시 반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날은 잘 거예요. 원래는 비에젯을 타게 되면 그날 갈 수 있는 비행기가 항공편이 있긴 한데 이게 일단 첫 번째 비에젯을 타기는 싫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비에젯이 수화물이 양이 작아요. 이 하노이에 지금 이제 와이프가 살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짐을 맡기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캐리어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다. 그럼 일단 저희가 큰 캐리어 2개, 작은 캐리어 2개, 노트북 가방 등등등 해서 하면 짐이 한 두 보따리가 큰 두 보따리들이 잔뜩 있을 텐데 그걸 다 가지고 비에젯을 타면 수화물비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트남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쾌적하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하루 자고 또 장모님이 빈시에서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오십니다. 그 이유가 지금 빈시 공항이 국제공항이긴 한데 공항이 되게 작아요. 시골 공항이긴 하지만 우리 청주 공항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활주로가 군용 활주로 하나, 민간 활주로 하나 딱 2개 있고 그냥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국제공항이기도 하고 빈시는 좀 중부에 가깝거든요. 북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국제공항으로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공항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알고선 일정을 잡기는 한 거지만 사실은 빈 공항이 운영이 되면 하노이에서 저희가 다시 그냥 환승처럼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몇 시간 쉬었다가 빈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언니네 집에 쉬고 어머니 모시고 다시 빈시에서 부온마토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했어요, 장모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하노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장모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고 싶으신 거예요. 사위한테 엄청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또 아침에 7시 몇 분이야? 7시 20분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부온마토 공항까지 시간은 1시간 45분이 걸리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부에 있는 부온마토 공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농 지역으로 이제 차량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총 일정을 생각한 기간은 토요일까지입니다.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일 큰 처형 집에서 보내고, 이제 16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9시 40분 비행기로 부온마토에서 하노이로 다시 옵니다. 토요일 날 와서 하노이에서 아침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점심때 정도에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빈시로 바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장모님이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비행기 1시간 45분, 차량으로 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는 걸로, 그날 가는 걸로 했어요. 토요일 날 다시 빈시로 돌아가서 일단 언니 집에 지내면서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나 또는 한 8일 정도 빈시에 머물고 고향도 가고 친척들도 만나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지금 계획으로는 닌빈? 남딘? 닌빈? 닝빈을 노래를 계속 했어요. 와이프가 남편하고 거기 꼭 가보고 싶다. 하노이 있는 기간에도 거길 가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닌빈을 못 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노이에서 온 제가 베트남에서 45일 체류하는 기간 동안 우기도 아닌 것이 봄에 습하고 비 계속 막 부슬부슬 오고 해서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그 기간에 또 떼기간이 껴서 또 고향에도 가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갔다 와서 한국에 제가 귀국하기 전에 닌빈에 가서, 닌빈이 이렇게 그 아바타 찍은 그런 산처럼, 장가게처럼 이제 그런 이렇게 뿔뚝뿔뚝 물에 솟은 그런 데가 있어요. 좀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토이는 거기를 저랑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고, 이번에 그래도 고향에서 올라오던 길에 중간에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닌빈에서 1박 정도 하고 하노이에서 뭐 못 만난 토이 친구도 좀 만나고, 근데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총 일정은 17일, 26일이 화요일일 거예요. 화요일 날 23시 45분, 밤 11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침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4시간 반 정도 비행하기 때문에 한 새벽 4, 5시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공항에서 밥 먹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토이는 귀국하고 2, 3일 있다가 주말이나 평일날이 될 수도 있고, 그때 아마 바로 3단계 교육을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 주 일주일을 보내고 월화, 일단 일정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다음 일정은 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시기도 하고, 구독자분들 중에 뭐 비자 문제나 혼인 문제나 뭐 개인적으로 저하고 연락을 하고 싶은 그런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연락을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 중에 JD 킴 브이로그라는 분이 계세요. JD 킴 브이로그, 이게 유튜브 아이디인데, 이분이 화장품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베트남에도 이번에 진출하시려고 준비도 하고 계시고, 이제 많이 이렇게 사업을 좀 확장하시는 그런 스탠스를 지금 갖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가냐,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일정 맞춰서 가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화장품이 개발된 중에 크림 종류가 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내줄 테니까 가서 저희 집 식구들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많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못해서 뭐 마음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다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일단 좀 많은 수량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와이프 것도 챙겨준다고 하시고, 고맙게 받고 잘 가져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해, 빨리. 저기도 네. 화장품 준다는 그 구독자님. 여기다 고맙습니다 해. 많이 감사합니다. 와이프도 많이 감사하대요. 네, 지금 생각은 베트남에 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해요.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아요. 이게 초청 비자 등등, 일단은 기본적인 제 생각은 한국에 와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게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또 저 혼자만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형제가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시죠?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형제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만이니까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장모님이 60대 초중반 때, 지금 이른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초중반 때도 반대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더 많으신데 과연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경우 한국에 모셨을 때 뭔가 한국 의료시설이 뭐 첨단이잖아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뭐 의료가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는데, 혹시나 사이를 믿고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고 뭔가 결정 지을 수 있어서 뭔가를 했는데 뭐 그게 X선 치료인가 간반선 치료 등등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레이저 치료 등 그런 것도 하셨대요. 베트남에서도. 그런데 지금 상태가 그렇게 호전되진 않거든요.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위가 뭐라고, 사위도 자식이긴 하지만 사위가 뭐라고 한국을 또 믿을 수도 있잖아요. 장모 입장에서 한국에 치료 받아보고 싶을 수도 있고 자식들도 더 보고 싶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판단한 결정이나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비자 문제가, 이게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간 날 때 최대한 자주 갈 수 있을 때 자주 가서 뵙는 게 가장 좋고, 트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있고 경험 연륜이 있다 보니까 징징거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잘 해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시는 대로 돈돈돈 하잖아요. 엄청 짠순이고 제약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남편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헤아려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정 잘 소화하고, 베트남 현지 통신 상태가 뭐 와이파이가 돼도 그렇게 통신이 막 좋질 않아요. 인터넷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뭐 이게 소통할 수 있을 때 실시간 방송이나, 지금 한국에서는 가끔 이제 트윗 공부할 때 제가 실시간 방송하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한국어가 유창하지가 않잖아요. 물론 뭐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유창하지가 않아서 제가 공부하는 와중에 그냥 공부하는 거 보시라고 제가 켜놓고 하긴 하는데, 일단 베트남에 가면 또 환경도 새롭고 뭐 큰체형 같은 경우 커피 농장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좀 또 보여드리고, 영상으로 물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 인터넷 상황이 허락되는 곳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도 구경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